안녕하세요, 조스매니아입니다. 오늘의 리뷰 역시 구독자님의 추천 리뷰로 추억의 레어건으로 아카데미 글록 L입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추억의 레어건 중 글록 시리즈의 경기용 버전으로 제작된 글록 17L입니다. L은 롱슬라이드의 약자로 권총 경기용으로 제작된 버전으로 현재는 단종이 되어 만나기 어려운 레어건이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주인공인 아카데미 글록 17L 버전은 94년도 아카데미에서 발매된 제품으로 바레리 컬러 파츠로 제작이 되어 합법적인 컬러 파츠 기준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글록 17L의 추억의 상자 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인 글록 17L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본 제품은 색상이 실물과 다르므로 유리용으로 판매, 소지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라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은 나중에 열어보면 알겠지만 총 자체에 컬러 파츠가 대입된 버전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마크와 함께 18세 이상 제품으로 발매가 되었었네요.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글록의 이미지의 배경에는 M16A1에 대한 그림이 도면이 그려져 있네요. 월남전 때의 모습이 좀 담겨져 있는데 좀 특이하네요. 발매됐었을 때의 기간이 좀 그때랑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미난 그런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자 하단부의 모습입니다. 상자 하단부에는 글록 17의 에어소프트건 글록 마크와 함께 사람에게 발사 금지 마크가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네요. 네, 반대쪽 하부의 모습입니다. 하부에는 역시 좀 색이 많이 바라긴 했지만 1:1 스케일 하이 퍼포먼스 어셈블드 플라스틱 모델링으로 설명되어 있고 ABS 소재 사용됐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중량감은 실제 총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무게중심 금속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PP탄 포함되어 있고 94년도 발매된 제품으로 94년도 아카데미 토이스에 대한 마크가 되어 있네요. 필리핀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설명도 되어 있고요. 역시 품질 표시 다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상자 측면부의 모습입니다. 측면부에 보면 마크와 함께 밑에 가격이 10,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총을 10,000원에 구매를 했었던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좀 더 비싸게 샀던 기억은 남아있네요. 네, 역시 상자 반대쪽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록 17L과 비비탄 그림 멋지게 총의 모습이. 네, 그러면 총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개봉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설명서와 총과 탄창, 총알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먼저 그러면 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제일 먼저 보면 각 부의 명칭과 탄창 분리 레버 사용법, 그리고 총알 넣는 방식, 역시 짤짤이 탄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흔들어서 총알 넣는 방식인 거고요. 슬라이드 장전해서 나가는 방법 부분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역시 잘못된 개조 방법이나 개조 등은 불법이라는 부분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격 위치와 안전장치를 역시 이 건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됐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슬라이드를 당겨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슬라이드를 계속 당겨놓은 상태로 발사를 하지 않으면 스프링 장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없는 파워가 총이 더 약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겨놓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죠. 주의 취급사항 내용도 다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이 글록 17L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분해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른 건들은 분해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조하거나 잘못했다가 망가지게 되면 AS 신청을 자꾸 많이 하는 부분들 때문에 분해도를 넣지 않는 편인데 이 총은 분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네요. 원래 글록의 경우는 프레임 부분이 일체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립식이다 보니까 모나카 방식으로 이렇게 나사를 껴서 몸통을 좌우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조금 강도라든지 유격으로 인해서 피스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무리가 가게 되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태생은 컴페티션 경기용으로 제작된 총이란 이유로 판매율의 저조로 지금은 희귀한 총이 되었지만 초기 발매 당시 글록의 팬들의 눈에는 색다른 존재로 각인이 되어 실제 여러 영화에서도 주인공의 소장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엔드 오브 데이스 1999년 작품에 아놀드가 주연으로 맡았던 제리코 케인 역의 형사가 소지한 총으로 길쭉한 글록이 등장하며 많은 글록 팬들은 글록 17L로 오해하였었지만 실제 그 총은 98년도 영화에 맞춰 제작된 글록 34입니다. 글록 34는 슬라이드 길이가 8.15인치로 8.86의 글록 17L보다는 다소 짧아지며 덕분에 무게도 살짝 가벼워진 덕분에 역시 경기용으로 개발은 되었지만 높은 명중도로 인해서 이후 스와팀에서 주류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달리 애초 경기용으로 명중도를 노리고 태어난 덕에 긴 슬라이드와 다소 가벼워진 트리거 풀로 태어난 글록 L은 너무 긴 슬라이드로 인해서 급한 상황에 홀스터 걸림으로 문제가 되어 실전에서 많이 사라지게 된 비극적인 운명이었지만 그래도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한 경험이 있으니 그 작품은 바로 22 블럿이라는 장 르노가 퇴역한 마피아 두목으로 나왔었던 영화였죠. 여기서 장 르노가 복수의 충탄을 날리는 쌍권총이 바로 글록 17L과 파라 오더너스의 나이트택이었습니다. 글록의 팬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보셔도 재밌을 듯합니다. 이렇듯 90년도의 오스트리아의 새로운 플라스틱 권총이 수많은 영화에서 베레타 이후 활약을 하며 지금까지 인기를 끌어오고 있는데요. 글록 17L은 전설적인 올드 레전드의 사라진 추억의 총이 되었습니다. 그런 17L을 처음 아카데미에서 발매 당시 저도 이 권총을 보고는 실제 없는 완구용으로 만들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긴 슬라이드가 우스꽝스럽게 하였다고 느꼈던 총이었네요. 지금은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소장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글록 17L의 디테일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인 글록 17L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정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카데미에서 글록에 대한 각인을 정말 정확하게 박은 제품으로 정말 이 제품을 처음 만났었을 때는 이 각인 때문에 정말 행복했었던 제품이었었죠. 보시다시피 글록 17L 마크가 정확하게 각인이 되어 있고 오스트리아와 함께 여기는 좀 잘 보면 9 곱하기 19거나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스티커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지금 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시 칼라파트 기준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바렐은 회색과 하단 부분도 회색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17L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오픈 배럴 형식으로 이렇게 살짝 위가 열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무게도 줄이고 쇼트리코일 관련된 반동도 좀 줄이고자 해서 윗부분을 이렇게 좀 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잘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17L의 버전도 그 이후에 뭐 컴페티션 버전 이후에도 좀 제품들이 버전이 몇 가지가 나와서 여기에 레일이 달려있는 버전도 판매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레일이 없는 버전, 오리지널 초기, 극초기 버전이죠로 발매가 됐던 제품입니다. KSG 마크와 각인들이 거의 완벽합니다. 네, 이 배럴 부분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제품도 되어 있고요. 여기 오스트리아 마크들도 제대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KSG와 함께 메이드 인 필리핀으로 마크가 되어 있고요. 글록에는 실제로 없는 요 나사 자국들도 이렇게 들어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딥니까.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보면 원래 플레이트죠. 시리얼 넘버 플레이트가 금판으로 이렇게 메탈판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렇게 마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뚫려져는 있네요. 역시 탄창 방식도 레버도 이렇게 누르면 탄창이 이렇게 떨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동 낙하는 안 되는데 탄창 자체가 역시 볼만한 부분이 탄창에도 글록 마크와 함께 메이드 인 필리핀 짤짤이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무게감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탄창에 쓸 때 느낌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서 좋네요. 역시 이 글록 아카데미에서 처음에 글록 제품들을 만들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고 좀 신기했었던 부분들이 글록의 실제 요 안전장치 트리거 세이프티가 있죠. 트리거 세이프티가 실제로 구동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했었는데 역시 이렇게 눌러서 당기면 당겨지지만 이걸 누르지 않으면 급하게 실수로 당겨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트리거와 이 버튼들도 전부 다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칼라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안전 레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리면 당겨지지 않고 올라가면 작동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 릴리스 버튼은 목업으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으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립의 그런 디자인들과 이런 구성들, 디테일들도 상당히 뛰어나서 진짜 잡았었을 때 좀 가스건 못지않게 좀 안정도 있게 정말 부드러운 그 그립감으로 정말 잘 만든 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마크도 있어서 요즘에는 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마크들인데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어서 정말 보기 좋네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이 글록 중에 보면 실제 이 플레이트가 그냥 하나로 되어 있어서 목업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뒤로 내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게 될 수 있게 다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좀 마음에 드네요. 질감이나 이런 부분 정말 마음에 들고요. 무엇보다 하부 프레임은 좀 아쉽게 모아서 형식으로 나사가 되어 있긴 했지만 상부 프레임은 이 슬라이드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좀 그나마 조금 조립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정도가 있어서 단단한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우리 그 구독자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던 극악의 내구도, 역시 내구도는 이제 외부보다는 안쪽에 이 피스톤과 이 내부 이 구조 자체가 너무나 긴 슬라이드로 인해서 반동이라든지 파워가 아마 이게 당겨져서 이제 가동이 됐었을 때 2배의 어떤 그런 파워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긴 만큼 그만큼 망가지는 부분, 감가상각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부위가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도 지금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글록도 지나칠 수 없는 명중도를 한번 봐야죠. 불사의 테스트 5m에서 5발 한번 발사해 보겠는데요. 발사된 결과를 갖고 이 총에 대한 적중도가 얼마나 높은지 좀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바렐이 긴 부분 덕분에 파워는 둘째 치더라도 명중도는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법이 되지는 않지만 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명중도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총 역시 소량이 제작되어 만나기 힘들다고 하지만 역시 아카데미제 제품도 고전 제품이 돼가지고 정말 만나기 어려운 제품이 되었습니다. 실제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소개를 받으면서도 극악의 내구도로 추억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충분히 공감이 가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슬라이드가 긴 덕에 스프링 구조도 길고 더군다나 하부 프레임이 모나카 방식으로 일체가 아닌 덕에 내부 구조 자체가 단단한 충격의 흡수를 어려운 구조라 빈탄으로 자주 피스톤을 혹사할 시에는 쉽게 깨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외부 각인이 거의 완벽하였던 시절의 제품이라 외부의 모습으로 대리 만족할 전시용 제품이 되어버렸네요. 네, 오늘은 추억의 에어건 글록 17회를 여러분께 소개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추억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번이었습니다.